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주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조금 전에 유튜브 채팅방에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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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올라라 3천 가자라는 글을 봤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소망하고 계시고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제가 이제 시장 빠질 때 네. 올라갈 이유에 대해 좀 설명 좀 드렸었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2차 전지가 사실 뭐 웬만한 종목들 조금씩 다 올라가고 있고요. 맞아요. 2차 전지가 또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왜 이렇게 있습니다. 급등하는 거예요? 오늘 첨보도 그렇고 후성도 많이 올랐거든요. 2차 전지 고점이다라는 사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주구장창 2차 전지가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급등하고 있고 왜 더 올라갈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차 전지의 그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건데 스웨덴 배터리업체 노스볼트죠. 이 노스볼트가 지금 공격적 투자를 또 진행하고 있다. 이 노스볼트는 유럽에서 사실상 단 하나밖에 없는 배터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에 좀 약점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직접 만든다는 건데 노스볼트도 자동차 회사가 투자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의 유일한 노스볼트가 이 공조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요. 2030년까지 생산량 150기가와트시를 확대하면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 유럽 내에서 유일한 일단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 배터리 회사다 보니까는 EU에서 이 배터리 산업에서 이 유럽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스볼트에 대한 뭐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스볼트가 또 공격적 큐다 보니까는 2차 전지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GM이 세계 1위 목표로 공격적 투자를 또 예고했죠. 뭐 테슬라 잡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에 또 다시 한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게 되면서 역시나 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좀 사실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원재료 가격 급등은 수요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대로 이 제품가의 어떤 그 전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그 배터리 기업들은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칩 쇼트지 완화 분위기가 있죠. 실제로 말레이시아가 이 글로벌 이 차량용 반도체의 한 20-30% 정도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생산이 좀 안 되고 있다가요. 최근에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쇼트지가 좀 풀릴 조짐이 보이면서 최근에 보시면 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기업들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배터리 기업까지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봤을 때 이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기업들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점에 나오려면 제가 볼 땐 좀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 결국 아직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계속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고점 논란 계속 따라다니고 있긴 한데 여전히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더 올라갈 룸이 있다. 그렇죠. 라고 최현덕 매니저는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종목으로 들어가 봐서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넥스트비티가 또 급등이 나와 버렸어요, 하루 만에. 네. 어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시간의 상한가 왜 갔어요? 이 자원 개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어제 이제 뭐 홍수가 났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 석탄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어제 시간에 상한가 친 거 치고는 오늘 급등이 나오다가 지금은 좀 이제 아침 대비해서 밀려 있지만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보다는 당연히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 드리고 나서 일단은 뭐 최고점 대비 18%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말씀드렸냐면은 2,400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뭐 에너지 관련주가 살짝은 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 관련주 10개 중에 9개는 어제 같은 시장 속에서 올라가고 있었죠. 이 인플레는요.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제 정말 강하게 좀 말씀드렸고 지금의 흐름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지금 석유화학 제품 가격들은 계속 좀 올라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원 개발주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매수한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2,400원까지 목표까지 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보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사마 알루미늄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알루미늄 값이 급등하고 있는 건 제가 보여드렸었죠. 실제로 이 당시에 올라갔던 알루미늄 값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값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해 봤더니 전혀
빠지지 않고 이 알루미늄까지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결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이 더 많은 양을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알루미늄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걸 규제하고 있죠. 그런 모습에 있어서 가격이 빠질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마알루미늄 또 대장주로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 중간 정도까지는 뭐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마알루미늄도 35,000원까지는 좀 편하게 보유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바로 어저께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세원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 리비안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리비안 관련주가 지금 돌아가면서 막 급등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대원한성이라는 종목이 좀 급등이 나왔었고 제가 유튜브 무료 방송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세원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오전장 대비해서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리비안 픽업 트럭 한번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 이 정말 대형 픽업 트럭인데 제로백이 3초 나오거든요. 그 편의 기능까지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리비안이 아직까지 차가 안 나왔지만 나온다면 테슬라를 능가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식은 죽 먹기다라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리비안 관련주는 리비안이 상장하는 11월 이 중하순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관련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비티, 사마알루미늄 그리고 세원까지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또 공개될까요?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요즘 주식 투자하면서 힘 빠진다, 지친다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가 최현덕의 추천 종목을 맞추신 분에게 유튜브 채팅방에 정답을 올려주신 분에 한해서 랜덤으로 한 분 힘나는 에너지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기운 없었는데 에너지가 너무 잘 가고 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에너지바 이거 하나가 아니고 네. 한 박스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뭐 좀 힘을 좀 충전하시라고. 저도 네. 한번 도전해 볼게요. 저도 아직 내용을 안 네. 봤거든요. 네. 자동차 부품주 제도약 어떤 내용인지 오늘 종목에 대한 키워드 좀 주세요. 일단은 이 반도체 쇼티지가 좀 해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봤던 게 자동차 부품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생산 못해서 지금 최근에도 전기차 계약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 많을 거예요. 이 반도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풀리면서 이런 자동차 생산이 다시 돌아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시 도약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관련 뉴스를 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젠5는 각형 배터리를 실제로 양산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젠5는 차세대 배터리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젠5, 그다음에 뭐 지금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에너지까지도 새로운 배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유독 각형 배터리 삼성 SDI 만들고 있는 거고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 각형 배터리 젠5에 지금 날개 돋친 듯이 지금 수주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삼성 SDI가 올해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젠5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나오면서 삼성 SDI가 지금 생기고 나서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매출이 3조 6천억대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3,500억대 예상되고 있는데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고 연간 1조 원대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적자였었는데 영업이익이 1조 될 거로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각형 배터리에서 지금 매출이 잡히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배터리 기업들이 수익성이 좀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달부터 차세대 배터리 젠5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 젠5가 뭐냐면은 니켈 함량을 88%까지 높인 겁니다. 니켈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행 거리가 많아지는 건데 또 너무 많이 높이면은 이 안정성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좀 비율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차세대 젠5 양산되면서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은 폭스바겐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이 글로벌 전기차 기업 아니겠습니까? 폭스바겐이 전기차에 전격적으로 각형 배터리를 확대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에서 화재 나오고 있는 게 대부분 LG 에너지거든요. 물론 LG 에너지 배터리가 뭐 시장 점유율이 좀 크긴 합니다만은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파우치형 배터리에서 화재가 많이 나고 있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파우치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화재와는 좀 먼 각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삼성 SDI고 폭스바겐이 그런 관점에서 이 각형 배터리를 채택함에 따라서 삼성 SDI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은 이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관련주 또 삼성 S에 들어가는 그런 관련주 본다고 한다면은 실적이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 삼성 S의 각형 배터리 관련주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배터리 그리고 삼성 SDI 각형 배터리 하니까 떠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네. 제가 정답일까 봐 차마 올리진 않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신 EDP. 네, 맞습니다.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네. 네, 김이 살짝 빠졌는데 네. 아 설마 했는데 아, 맞힐 줄 알았어요, 저는. 역시 뭐 열심히 하시니까 공부를. 네. 네. 자, 상시 EDP가 각형 배터리인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각형 배터리를 했을 때 네.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이 빠르다고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 최근에 리튬 배터리 쓰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 각형 배터리 준비가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신 EDP가 2차 전지 부품에 이제 이 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삼성 SDI 공급하는데 상신 EDP에서 만드는 이 각형 캔을 거의 90%가 삼성 SDI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상신 EDP는 거의 뭐 삼성 SDI의 매출이 90%가 나오는 회사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형캔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 SDI 어떤 매출이 잘 나올 경우에는 상신 EDP의 매출이 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중요한 건 노스볼트. 제가 오늘 처음에 노스볼트 말씀드렸죠. 노스볼트가 지금 사실상 유럽의 유일한 배터리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배터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스볼트에 지금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노스볼트의 공급 가능성을 지금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어떤 계약 내용은 좀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지금 이 원통형 캔 시장점이 이렇게 세기 때문에 상시 EDP가 들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 계약만 된다 하면은 뭐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찍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있는 거고 상신 EDP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시비 전환으로 인해서 사실 그 시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재무 구조가 좀 그 안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다 전환되면서 매물도 없어졌고 지금 부채가 있던 게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재무 구조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은 없어졌고 노스볼트 공급 가능성까지 있고 뭐 삼성 SDI는 뭐 당연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실제 이 캐시카우가 있지만은 대형 고객사가 정말 그야말로 대형 고객사거든요. 이 대형 고객사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비안 관련해서 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리비안 관련 말고도요. 지금 이 상시 EDP 같은 경우도 한번 이 고점 자체가 이제 이 21,000원까지 왔었는데 여기를 좀 두 번 못 넘었고 세 번째 지금 올라가는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 SDI에서 매출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노스볼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유럽의 배터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에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2030년까지 6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수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시 EDP는 지금 관점에서 목표가를 이 전고점 신고가를 넘어가는 22,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7,500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은 상신 EDP였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 손절가 17,500원. 제가 느낌이 왔습니다. 상신 EDP일 것 같았는데 네. 과연 이 정답을 맞춰주신 분, 오늘 또 에너지바를 가져가실 분은 누구일까요? 공개해 보도록 하죠. 현덕이 덕분에 이번에 사과파이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네. 사과파이가 더 맛있어 보이는데. 또 사과파이 뭐 저는 썩 좋아하지는 않아서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또 안 맞네요.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시면요. 와주시면 저희가 증시 오늘과 내일 방에서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 4개 치시면 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의 키워드는 네. 우주광국 D-8. 네. 8일 앞두고 있나요?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기에 이제 2013년도인가 누리호 발사한다 그래서 네. 막 중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고 한번 실패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막 그 중계했는데 막 로켓트가 날아가다가 네. 그 상공에서 빵 터졌어요. 아, 그래요?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2010년도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대형 로켓을 발사하는 날이 지금 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주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좀 상당히 낮아져 있어요. 이 관련 기사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우주 강대국 된다. 21일 날 이 누리호 발사한다는 건데요. 나로 발사 후에 8년 만에 시도하는 거고 위성 모사체를 싣고 이제 1차 발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2013년도에 우리 기술력으로 이 나로를 발사하고 성공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2013년이니까는 거의 이제 한 8년 만에 지금 그 다시 발사하는 거고요. 이 단일 엔진 기준으로 이 75톤급을 발사하는 건데 이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전 세계에서 7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발사 성공 시에 7번째 우주 개발 강대국이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뭐 이 그 로켓을 발사한 나라들이 좀 많이 있지만은 1톤급 이상의 이 실용급 위성을 발사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이 6개국밖에 없다고 해요. 우리가 성공한다면은 7번째 국가가 되는 거라서 지금 이제 그 어떤 7대 이 우주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대감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 현재 자국 기술로 이 중대형 엔진을 개발한 성공한 나라는 6개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번째를 보고 있는 거고 럭키 세븐을 보시면 되겠죠. 실제 미국의 이제 우주 기업이죠. 이 스페이스 X가 최근에 1,000억 불을 돌파해서 아직 상장 안 된 기업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1,000억 불을 돌파하면서 이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이 1,000억 불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119조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헥타곤 우리가 유니콘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상장 안 했는데 이 10억 달러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100배인 이 1,000억 달러가 넘어가는 기업을 헥타곤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중국의 바이낸스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스페이스 X가 되는 건데 그만큼 상장이 안 된 기업인데 이렇게 이 1,000억 달러를 평가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우주 기업에 대한 어떤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높게 평가해주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발사체를 성공했을 때 이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종목을 우리는 좀 미리 사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관련주를 더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사가 성공할 시에 7번째로 우주 개발 강대국으로 등극한다. 네. 10월 21일 누리호 발사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이 발사와 함께 또 주가가 올라갈 만한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개 종목이 있는데 좀 가볍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바로 세트랙 I를 저는 좀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랙 I가 최근에 이제 한화에서 투자하면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국내 유일의 인공위성 전문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주항공 기업이랑 좀 포지션이 겹치지 않고 국내 유일의 인공위성 전문 기업이다. 실제 하나 손잡고서 지금 세계 그 최고 해상도에 지구 관측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그룹에서 1,090억을 연초에 지분 투자했죠. 그래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고 이 스페이스 IT라고 해서 30cm급이 초고급 그 해상도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위성에서 내려봤을 때 이 땅에 있는 차량의 종류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뭐 아반떼인지 소나타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어떤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 그걸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테마라고 보게 되면 뭐 실적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어떤 뭐 껴서 올라가는 그런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세트랙아이는 지금 이 우주항공 쪽에서 누적 수주액만 7,500억입니다. 직접 개발한 위성 5기하고요. 전자학 탑재체 5개를 수출해서 실제 누적 수출액이 7,500억 달러고요. 실제로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성 영상, 그러니까 위성 영상을 분석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죠. 위성 영상 판매, 데이터 분석 사업까지 영위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사실상 어떤 그 성장성도 있지만은 이런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실적도 추가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다른 우주항공 종목 대비해서 좀 가볍기도 하고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은. 우주항공주가 상당히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좀 길게 보시면 조정이 좀 한참 나온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한번 올라오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치면서 이제 좀 어떤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로 보면은 아직까지 좀 바닥권에 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급등한 게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이 발사할 때쯤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급등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목표가를 저는 발사 성공한다면 당연히 뭐 날아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7만 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5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만 원의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 가격은 5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관련주들이 다양한데 그 안에서 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탄력 있는 그렇죠. 종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누리호 발사와 함께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두 가지 종목 소개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4시 30분부터 무료 방송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어쨌든 좀 바닥을 좀 찍은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 에너지가 급등에 대해서 아직 좀 변한 게 없거든요. 네. 또 오늘 또 IT 같은 경우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드려 볼 거니까 4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꼭 참석하시고 MBN월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